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해봅니다. 파일 메뉴에 임포트, 그리고 주방 평면도를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평면도와 레이어가 함께 들어와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네. 필요 없는 것들은 바로 삭제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직접 삭제하셔도 돼요. 필요 없는 내용들 이거 이렇게 직접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필요 없는 걸 직접 삭제해 봤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죠. 명령 평면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객체들이 있단 말이죠. 얘네들 전부 다 익스플로드. 자,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깨진 상태로 나오겠죠. 자, 전부 선택을 한 뒤에 레이어를 평면도로 바꾸고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이 그룹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면도로 바꿔 놓습니다. 나머지 이만큼 필요 없는 거죠. 삭제. 딜리트 컨텐츠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평면도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임포트. 이번엔 전개도. 자, 전개도를 제가 조금 이동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개도가 들어오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룹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룹을 분해하고 역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해줍니다. 필요 없는 것들 그냥 과감하게 삭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했고요. 이 중에 이제 더 필요 없는 것들이 여기 더 있죠. 이렇게 중심선과 관련된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을 제가 강제로 삭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깨끗하게 선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선 정리를 전부 다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01 인면 1번, 다시 01 인면 2번. 왜 인면이냐면 여기가 인면 1번,
인면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면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레이어를 인면 1번, 메이크 그룹 역시 레이어 인면 1번, 다시 선택하고 인면 2번, 다시 메이크 그룹 선택하고 인면 2번. 자, 이동합니다. 1번의 위치는 여기, 2번의 위치는 여기. 90도. 자, 위치를 맞추고요. 로테이트. 다시 한번 로테이트. 네, 다시 한번 위치를 맞추고요. 자, 이렇게 위치까지 맞춰 놓으면 기본 모습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에다가, 아니, 얘네들 전부 다 선택해서 잠가버리죠. 선택하고 락. 그래야 얘네들이 선택이 돼서 작업되는 일이 없겠죠.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고요. 다시 한번 렉탱글. 네, 이런 모양이죠. 자, 푸시 앤 풀로 돌출. 그러면 첫 번째 벽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 앤 풀로. 그 다음 이 앞쪽에서 다시 한번 렉탱글. 렉탱글이 안 들어가지네요. 자, 푸시 앤 풀. 지난번하고 또 다르죠? 자, 이레이즈로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지금 보시면 더 올라갔단 말이죠. 푸시 앤 풀로. 네. 지난번에는 마감을 안 한 거고, 지금은 마감을 한 거고요. 자, 창문 부분이죠. 자, 푸시 앤 풀. 여기는 끝까지, 아니, 자, 막아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끝까지 밀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들어갈 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닥, 그리고 창문이 들어갈 자리 이렇게 완성시키시고, 트리플 클릭으로 여기 또 구멍 내야죠. 자, 반투명. 뷰 메뉴에 엑스레이. 여기 반투명하게끔 렉탱글. 푸시 앤 풀로. 다시 원래대로 놓고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네? 다 만들면 그룹 만드나요? 그렇죠. 다 만드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그려볼까요?
창문은 이제 벽면이 필요 없으니까 벽면을 감추고, 자, 렉탱글. 먼저 창틀을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창틀을 만들고, 가운데는 지우고, 여기 두께가 나와 있으니까 테이프로 길이를 재보세요. 80인데, 저는 100mm를 줄 겁니다. 푸시앤풀로 이렇게 100mm. 트리플로, 자, 메이크 그룹. 자, 다시 한번요. 자, 렉탱글. 또 렉탱글. 자, 푸시앤풀. 자,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메이크 그룹. 뒤로 돌려서 이동하기. 이렇게 가운데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드 포인트에다가 맞춰 놓으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역시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메이크 그룹. 역시 뒤집어 놓고 중간점으로 이동시켜 놓으면 됩니다. 자, 얘는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중간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으로 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러면 다 같이 선택을 하고 위치를 맞춰보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전체 다 창문으로 레이어를 바꾸시고, 네, 레이어가 다른 데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벽면이랑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벽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벽체와 창문이 들어가도록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모델링 해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몰딩을 하면 되는 거죠. 라인, 그 다음에 렉탱글, 10,100,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자, 렉탱글 10,100, 다시 라인,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라인을 그리고
자, 렉탱글 45,45.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그러면 쉽게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작업할 때 조금 더 쉽게 작업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와 같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레이어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인포메이션에서 굳이 레이어를 안 바꾸셔도 그냥 이렇게만 작업하셔도 쉽게 작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01 천정 선택하고 렉탱글 3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100mm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모델링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에는 가구를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를 만듭니다. 05 가구,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고. 자, 우리가 가구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인테리어 처리를 하고서 가구를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냥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그냥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져다 쓰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게 편할까요? 네, 맞아요. 가져다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어딜 보시냐면 윈도우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플러그인 때문에 아마 얘가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내용이 안 나올 겁니다. (3D)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근데 스케치업 만든 회사에서 2019전 아래, 그러니까 스케치업 2019 버전 아래는 아예 여기 접속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2017 버전이죠. 아쉽게 여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하나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자,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당연히 로그인 해야죠. 자, 여러분들도 회원 가입해 두세요. 자,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여기 보면 2022부터 2019 버전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맨 아래로 내려가면 콜라다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콜라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불러들이시면 돼요. 자, 콜라다 파일 다운로드 하면, 자,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닫기. 파일 메뉴에 임포트에 눌러보시면 여기 콜라다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콜라다 파일. 바로 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콜라다 파일을 이용해서 불러드릴 수 있어요. 임포트 하시면 불러드려줍니다. 이렇게요. 남이 만든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컴포넌트요. 우리가 이 컴포넌트를 보시면 여기에 크리스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 크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이렇게 불러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검색할 수 있어요. 여기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스크, 그러면 이와 같이 검색이 됩니다. 지금 여기 검색되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3D 웨어하우스입니다. 3D 웨어하우스 중에서 100% 다 2019 버전으로 끊어놓은 게 아니고 어떤 건 그 이하 버전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데스크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책상 들어와진 거 보이시나요? 컴포넌트가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역시 얘도 버전의 영향을 받아요. 버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3D 웨어하우스나 컴포넌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가구를 내가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용량이요. 파일 사이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되게 단품으로 만드는 거라 정성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죠. 파일 사이즈가 커요. 우리 학생들 실제로 작업하는 걸 보면 포트폴리오 하라고 냅두면 요 투시도 파일 하나 만드는데 파일 사이즈가 600메가짜리까지 나와요. 투시도 하나가. 뭐 이렇게 커요? 그러면 다 이렇게 불러다 쓴 거예요. 아무래도 불러다 쓴 게 예쁜 것들이 많으니까 불러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해 보세요. 그러면 한 10분 있다가 선생님 오픈 다 됐어요. 저장하세요. 그러면 한 10분 있다 선생님 저장 다 됐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적당히 섞어서 쓰셔야 돼요. 간단한 건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복잡한 건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무실이나 혹은 여러분들 집에는 상위 버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3D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금방금방 불러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직접 만들어야죠. 뭐 별 수 있나요? 자, 렉탱글. 뭐 별 방법이 없죠. 그냥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쉽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만드는 겁니다.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있나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문 부분이 있네요. 여기도
자, 이렇게요. 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10mm, 10mm, 다시 10mm, 10mm. 어떤 특정한 사이즈가 없으니까 네, 좋습니다. 라인, 중간점. 이동하기, 다시 이동하기, 옵셋, 뭐 2mm, 푸시 앤 풀.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옵셋 2mm, 푸시 앤 풀 5mm. 다시 옵셋 2mm, 푸시 앤 풀 5mm. 다시 옵셋 2mm, 푸시 앤 풀 5mm. 자, 그러면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멀리서 보기 때문에 디테일은 상관없단 말이죠. 멀리서 보니까 디테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mm, 2mm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1mm?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 눈에 안 보여요. 최소 10mm가 되어야 눈에 띕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나무 알판하고 중간에 이렇게 줄눈 들어가 있죠. 그게 10mm예요. 그게 기본 10mm짜리 알판입니다. 그 줄눈이 10mm짜리예요. 그 정도 돼야 비로소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네.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감춰질 겁니다. 제일 안쪽부터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자, 여기서부터 아니구나. 아, 여기네요. 자, 요렇게 생겼네요. 서클도 자, 하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라인이 좀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무시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티 안 나요. 다시 렉탱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이런 경우는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렉탱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서클. 자, 이레이즈. 다시요. 서클. 이레이즈.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잡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만 해볼까요? 서클. 아니, 렉탱글. 그 다음 서클. 그러면 모습 잡혔고요. 그 다음 전체 선택하고 옵셋. 이때 여기 있는 요 선만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기.
이렇게 놔야 좀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예요. 다시 옵셋. 네. 그러면 모습이 모양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동하기. 얘가 여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앞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들 좀 더 그려볼까요? 무브 곱하기 4 다시 이동하기. 네, 이렇게 생겼네요. 렉탱글로 그려보면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면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이때 맨 위에 잠깐 지우고요.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모습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복사해 와야 되겠죠. 자, 렉탱글로 다시 한번 렉탱글로, 아니 여기도 렉탱글을 하나 더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렉탱글로, 자, 이레이즈, 아니 서클.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레이즈 할 수 있어요. 다시 볼까요? 서클 그리고 이레이즈.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옵셋이요. 자요. 다시 또 옵셋. 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다시 렉탱을 이용해서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서클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이레이즈. 그러면 금방 모습이 만들어지겠군요. 자, 나머지는 네. 다시 서클, 이레이즈. 네, 여긴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서클. 뭔가 안 맞는 듯. 구멍 났네. 왜 구멍 났지?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계속 사각형을 그리셔야 돼요. 답 없습니다. 자, 이동하기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 모습은 다 가지고 왔네요. 자,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면 됩니다. 여기 하나 덜 만들어졌네. 얘가 안 만들어졌군요. 자, 옵셋. 네. 여기도 안 만들어졌고, 여기도 안 만들어졌고. 자, 이동하기. 자, 자, 푸시 앤 풀 얘는 이렇게 10mm만
올려주시면 이제 모양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선을 뭐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려야 비로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얘는 조금만 안쪽으로, 예를 들어서 5mm만 안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 같이 선택하고 푸시 앤 풀로, 자 일단 10mm만, 얘도 10mm씩 그 다음에 뭐 화구니까 얘를 조금만 더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되겠죠. 5mm씩 이런 식으로 그냥 멀리서만 보이더라도 그냥 이렇게 아 이거 누가 봐도 화구구나 라고만 보이면 됩니다. 자, 메이크 그룹. 자, 이제 다시 분해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푸시 앤 풀로 10mm, 5mm, 10mm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10mm, 10mm, 5mm 이렇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15mm, 10mm,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푸시 앤 풀. 얘는 자, 이렇게 한 20mm만 안쪽으로 넣어주고, 자, 10mm 바깥으로 빼고, 자, 이렇게 틀을 짰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그러면 자, 5분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씩 짜서 맞추는 겁니다. 평면도에, 그러니까 인면도에 있는 거와 평면도에 있는 것을 보고 한 개씩 짜 맞추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가구들까지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
자, 지금 제가 도면을 껐습니다. 자, 도면 끈 상태예요. 이 상태로 제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주전자 그림 보이시나요? 얘가 렌더라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렌더링이라는 건 우리가 만든 3D 데이터를 2차원 그림으로, 2차원 사진으로 만드는 것을 렌더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계산, 뭐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바 돌아가죠. 이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색상이랑 빛이랑 위치랑 다 계산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진처럼 보고 싶어요. 그럼 렌더링을 해야 돼요. 자, 렌더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뭐 좀 그럴싸해 보이나요? 좀 흐리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렌더링 해보세요. 이 렌더링 명령어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파일 메뉴에 보시면 익스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보내기. 여기에 보시면 2D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확장자를 지닌 이미지로 내보낼 것인가? 어떤 포맷으로 이미지를 내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 포맷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JPG하고 PNG입니다. PDF도 있고 EPS도 있어요. PDF는 전자문서죠. 전자문서로 내보낼 때 쓰는 건 PDF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JPG하고 PNG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근데 JPG하고 PNG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이미지에 대한 차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8비트 포맷, 16비트, 32비트, 아이고 24비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8비트 포맷, 즉 8비트 파일이 있습니다. 8비트가 뭐냐면 이진수 8승이란 뜻입니다. 이진수 8승계만큼 색상을 표현합니다 란 뜻이에요. 이걸 10진수로 바꾸면 256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비트 포맷이나 256 컬러나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혹시 GIF 파일 아시나요? 네, GIF 파일이 256 컬러입니다. 즉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미지 변환을 하는데 GIF로 딱 변환하는 순간 이미지 퀄리티가 뚝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한 색상은 보통
1600만 개의 색상을 저장하는데 GIF는 그 중에서 256개만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 퀄리티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 GIF 파일은 주로 인터넷에서만 써요. 16비트 포맷은 대략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64,000개. 대략입니다. 정확하게 64,000개가 아니고 대략 64,000개예요. 몇천 개가 더 그러니까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대략 64,000개 정도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JPG 파일입니다. JPG 파일은 64,000개의 색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64,000개가 되면요, 사람의 눈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24비트 포맷은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빛의 삼원색이 있어요. 빛의 삼원색이 최대 2의 8, 있는데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합니다. 레드가 최대 2의 8승계, 그린이 최대 2의 8승계, 블루가 최대 2의 8승계. 그래서 24비트가 나옵니다. 더 이상 색상을 조합할 수 없다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해요. 대략 몇 개가 저장이 되냐면 1600만 개요.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이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TIFF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DSLR이나 아니면 휴대폰에 그 저장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JPG 혹은 TIFF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32비트는 뭐냐면 24비트에다가 투명도 8비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 8비트까지 저장이 돼요. 그래서 32비트가 됩니다. 얘는 누구냐면 PNG요. PNG 파일하고 TGA 파일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정보와 투명도를 저장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파일 확장자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저장해야 돼요? PNG로 저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는 PNG로 저장합니다. PNG의 장점은 뭐예요? 투명도입니다. 트루 컬러로 저장할 수 있고 거기에 투명도까지 저장이 됩니다. 오브젝트가 없는 부분은 투명하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포토샵에서 리터칭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PNG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저장해 보시죠. 익스포트 하면 말 그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스크린 캡처한 것처럼 저장이 돼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것들을 보려면 렌더 옵션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감 있는 파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이시나요? 스케치업에서 렌더링한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렌더링된 결과물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는 렌더링 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를 저장하셔야 되고요. 얘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렌더링을 통해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겠죠?